안녕하세요. 우리가 전해주는 상식 오전 상식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지옥섬이라고 불리웠던 하시마 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시마 섬은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모양이 일본의 해상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 채굴을 위해 이 섬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까지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치며 광업도시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2017년 7월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에 하시마섬의 광부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태평양 전쟁 이전에는 광부의 강제 모집은 없었고 조건 또한 그렇게 막장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사택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일본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의 광부들은 주로 일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시마섬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에 비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숙련 광부는 교사나 면석이 등 전문직을 상회하는 최고 180원의 거금을 받았다고 하며 군함도에서는 돈을 쓸 곳이 없어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 일만 하면서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가 막막한 가장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곳을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태평양 전선이 개전되면서 식량 분배는 비록 배급제로 바뀌게 되었지만 일본군이 남태평양 지역을 점령하면서 보급선을 통해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들이 보급되는 등 식량 배급 문제에도 나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1943년에는 열대과일은커녕 일본에서 생산되는 귤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졌으며 식사 또한 쌀 대신 민주에서 생산한 콩을 군수용 기름으로 짜고 남은 찌꺼기인 콩깻목을 먹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썩고 곰팡이가 펴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일본인들이 징집되어 광부가 될 사람이 부족해지자 조선인을 포함한 식민지 사람들이 강제징용되었는데 이들은 탄광의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되었으며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시마섬의 탄광은 지하 1km가 넘는 해저 탄광이었는데 내부는 매우 좁고 기온은 45도를 넘었으며 수시로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해수가 갱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등 혹독한 환경 탓에 당시 조선인들은 섬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문이라고 불렀으며 섬 자체도 지옥섬 또는 감옥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8시간 3교대 근무제였지만 전쟁이 본격화되고 미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군수공장을 돌릴 석탄이 부족해져 결국 12시간 이상을 노역하게 되는데 심할 때는 16시간 이상의 노역을 하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리 없었으니 탄광사고,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거나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등 죽어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와중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경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며 종전선언을 하면서 하시마섬에 남아있던 조선인들도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곧바로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나가사키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원자폭탄으로 인해 방사능이 넘쳐나는 위험한 곳에서 시체와 잔해를 치우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받은 돈은 여러 명목으로 보수를 제하여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프네요. 이후 하시마섬은 석탄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1974년 1월 15일 폐광으로 인해 당시 남아있던 모든 주민들이 섬을 떠나면서 무인도가 되었고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시마섬을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선 일본 근대화의 산물이라며 하시마 탄광을 포함한 7개의 시설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시마섬에서 있었던 조선인 강제징용 및 노역에 관한 이슈로 한국 정부는 하시마섬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강제징용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유네스코는 하시마섬의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짓게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 왜곡을 하며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었던 하시마 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오전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